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제법 많이 갔습니다. 이제 저희 동영상이 몇 개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치지 말고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건축법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저희 7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7장은 주로 앞단에 우리 용어에 정리할 때 건축 설비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건축물에 들어가는 뭐 배수, 뭐 위생 이런 거 쭉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을 건축 설비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여기서 산업기사 출제가 좀 많았습니다. 문제 내기가 쉬웠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경향은 7장보다 다른 장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점점 출제에 대한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목차 또 같이 보고 계시죠? 목차에서 원래 기본적으로 앞 장에 이렇게 색이 다른 별도의 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이 요 밑에 뭐 7의 1의 1, 뭐 이렇게 있는 거를 7의 3의 1,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제가 별색 처리를 했고요. 중요한 거는 별도로 별표를 했는데 7장에서는 요 별색 처리되어 있는 7의 1과 7의 3이 내용도 많지만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7의 3이 제일 중요해요. 7장에서는 7의 3이 제일 중요한데 7의 1은 각 소항목별들이 각각의 한 문제씩 나올 수 있고 또는 지문이 각각 7의 1에서 섞여 나올 수 있는 내용이어서 요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중요합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한번 내용 보시고 요거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7의 1은 우리 목차를 먼저, 지금 목차 항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랑 같이 목차 한번 적어 보실까요? 7의 1의 1은 뭐예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의 뭐? 환기 설비 기준이었고 7의 2의 2는 지금 목차 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거다? 네, 개별 난방 설비에 대한 거다. 이건 난방에 대한 이야기고요. 7의 3은 뭘까요? 그렇죠. 배관에 대한 이야기다. 7의 4는 그렇죠. 물을 막는, 차단하는 차수 시설에 대한 이야기고 7의 1의 5는 뭐예요? 음용수용 배관. 앞에 7의 1의 3하고 조금 다른, 여기도 배관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마시는 음용수용 배관에 대한 이야기다. 7의 1의 6은 그렇죠. 피레 설비에 대한 이야기다. 7의 1의 7은 뭐죠? 냉방 설비에 대한 거다. 우리 1장에서 용어의 정리하면서 설비는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뭐 환기, 난방, 배수, 배관, 폐설비, 냉방, 기타 등등에 대한 거를 말한다 라고 했고 여기서 우리가 이 목차를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는 7장에 우리 설비에 대한 내용이 이러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환기시킬 필요 있다. 여기에서 뒤에 또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우리 건축하면서 협업하는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법에서 보고 있죠. 법에서 이걸 파악할 것보다는 사실은 기존 수업 시간, 구조 수업 시간이라든지 시공 수업 시간이라든지 설비 수업 시간에 그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사람들하고 관계 전문 기술자들이 어떻게 협업하는지 법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법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은 원칙하고 시행 규칙에 대해서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300 몇 페이지 가라 그랬죠? 네, 325페이지로 가세요 라고 써져 있죠? 3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환기시킬 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법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건축 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인데 시행규칙으로 바로 넘어갔네. 조금 더 디테일한 거. 그래서 건축 설비의 설치 원칙 이런 것들 설치해야 된다.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어디를 좀 봐야 될까?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방송 공동 수신 설비를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한 거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경우에는 맘대로 하지 마시고 배전은 정기 설비를 해야 되는 거고, 우편 수치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하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상식선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한 번도 시험 문제에서 제가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의 1이 중요한 거는 각각이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을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됐나요? 자, 환기를 해야 되는 거. 공동주택 다중시설 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에서 항상 대상이 뭐냐?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거. 네, 요게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준이 뭐냐? 라고 할 때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 별표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4번이 여기 밑에 있네요.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 이거 시간당 0.5회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를 권장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 하고 이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숫자가 뭐죠? 시간당 0.5회. 이것도 시간당 0.5회. 다시 차이는 얘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고 여기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거는 30세대. 공통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시간당 0.5회. 그 다음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것들은 여기 중략을 좀 했지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책 어디를 봐야 될까요? 책에 어차피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되니까 책 페이지 326페이지에 보면 이 중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대상이 뭐냐, 어떤 대상을 반드시 하라고 하고 있냐,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책 내용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뭐 읽어보는 건 좋은데 외워야 될 거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략되어 있는 부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중략됐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개별 난방 설비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고, 기준이 좀 명확한 것들, 그리고 사실은 건축하고 조금 더 관련 있는 것들, 앞에 내용은 좀 기계 쪽이어가지고 건축산업기사에서는 안 나오는데 요거는 건축 쪽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다음 중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읽어봅시다. 이거 잠깐 멈추고. 다 읽어보았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건축 쪽에서 컨트롤한다는 거는 보일러실 저희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내화 구조 벽으로 한다. 보일러실을 설치하는 것과 사람들이 주로 있는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 구조 벽으로 한다. 항상 제일 센 거. 그리고 요거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 설치하고 보일러실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의 공기 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그래서 건물 가다 보면은 건물에 이런 동그란 게 약간 위에 캡 씌워져 가지고 스테인레스로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면에서 멀리 보면 아파트 한쪽에 이렇게 작은 창들이 쭉 있고 여기 옆에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늬로 해놨나? 저게 뭔가 아랫부분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니까 이렇게 쭉 있어요. 급기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급기와 배기 창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서 이렇게 그릴 같은 걸로 대신 새들이 집 못 짓게 뭘로 이렇게 막아 놓죠.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보일러실하고 가스 유출되지 않도록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되고 기름 보일러의 경우에는 기름 저장소 다른 곳에 해야 되고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난방 구획을 방화 구획으로 구획해야 되고 보일러의 연도 굴뚝은 내화 구조로서 공동 연도로 설치할 것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같이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스 보일러 중앙 공급 오피스텔 난방 구획마다 내화 구조된 벽 바닥과 각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다 내화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처 잘 몰랐던 것들은 이런 거 환기창이 있어야 되고 상시로 열려져 있는 게 10cm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에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동그란 게 있더라. 지나가면서 적어보면 아 저게 보일러실이구나. 그래서 흡입구 및 배기구가 있는 거구나. 이제 건축가잖아요. 딱 보면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제가 읽었던 거 위치는 사람들이 거실이 있으면 안 되죠. 있더라도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되고 환기창, 환기구 이야기했었고 보일러실 출입구 당연히 가스가 들어가면 안 되고 기름 보일러 따로 해야 되고 보일러 연도 내화 구조 공동 난방구획 방화로 한다. 앞에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 책과 같이 해놨었고요. 자, 이제 배관입니다. 급수 배구 하는 거는 이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요새는 이거 다 지켜요. 웬만하면은. 근데 워낙 옛날에 이런 안 지켰을 때 이제 이게 설비 기준이 들어갔었죠. 이제 이거는 상식입니다. 당연히 부식 방지해야 되고요. 구조 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딱 필요한 승강기에서는 그 배관만 해야 되고 위험이 있는 거는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신설을 해야 되죠. 압력이나 급탕. 그리고 배수용으로 쓰는 거 당연한 거 빗물, 오수, 정화조물이죠. 부식하지 않게 해야 되고 위생 잘해야 되고 내수제로 써야 되고 자연 배수가 안 될 때는 우리 펌프 놓죠. 펌프로 퍼내잖아요. 그런 거 해야 되고 우수오수는 당연히 분리배관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게 이제 안 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배관 설비는 상식이니까 그냥 읽고 제가 읽고 넘어갔습니다. 차수 설비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차수 설비를 해야 된다. 읽어볼까요?
자, 구체적인 치수가 있으니까 좀 봅시다. 다음 각호, 방제지구, 자연위험지구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지하층 1층 출입구, 주차장도 포함한데요. 차수판을 설치한다. 그걸 차수설비라고 한다. 됐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설비 관련돼서는 항상 대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음용수의 배관선임 기준. 사람이 마시는 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읽었죠? 상식적인 거 이야기라고 했고 깨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위생법에 의해서 하라는 거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뒤에 이게 지금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별표 3에 적합한 지름관으로 배관해야 된다. 요게 조금 있어서 제가 이건 뒷페이지에 조금 다시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참고로 17조 1항의 다음 각호, 부식방지, 구조, 압력테크 위반 앞에 있었던 내용 잠깐 제가 참고로 붙였습니다. 자, 뒤에 이거 별표 3에 대한 부분이 제가 그냥 아픈 기억이 있어서 있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했더니 바로 나와서 퀴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음 중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간의 크기로 맞는 것은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가곡수가 이 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곡수가 한 집이면은 급수간의 최소는 여기 지름이 15mm 아주 좁은 거죠. 뭐 4가구하고 5가구 쓸 때는 25mm 2.5cm예요. 지름이 2.5cm라는 거죠. 지름이 25mm 2.5cm 이렇게 되는 건데 다음 중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아니 바닥 면적이 그쵸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주거에 들어가는 급수간의 지름으로 맞는 것은 급수간의 지름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500제곱미터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500제곱미터 이하는 16가구에 해당돼서 이걸 여기서 봐야 됩니다. 16가구 9에서 16까지 그래서 4cm 지름이 40mm 또는 4cm가 답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5cm. 그래서 요게 좀 있었고 사실은 동네마다 다르지만 압력이 있는 거는 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것도 너무 디테일한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오기도 했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설비 말 그대로 번개를 피하는 거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몇 페이지 따라가고 있죠? 7, 1, 6 그래서 페이지 331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죠? 자, 이게 기준입니다. 필요설비 어디에 해당해야 되느냐? 대상,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
필해 설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기준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이것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세세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저는 그래요. 너무 막 다 외워야 될 거를 시험 문제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 우리가 시험 범위에 여기에 대한 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외워야 되는 거는 필해는 높이 20m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그러니까 20m 이상이라는 필해 설비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이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인데, 요 5번만 조금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해야 하며, 지표 레벨에서 최상 단부의 높이가 15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최상단 부분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할 것. 이것만 보고 뒤에 제가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숫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돌집은 25cm 이상 돌출되게 하고, 5분의 4 해야 되는데 5분의 4 좀 더 나눠야겠네요. 5분의 4 지점부터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한다. 지표 레벨에서 150m 이상인 경우에는 5분의 4죠. 120m. 150m에 5분의 4. 이것도 120m예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네. 150m에 5분의 4는 30이잖아. 3, 42. 120m. 똑같은 이야기네. 최상단 부분까지 측면에 수레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다. 필해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만 기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건축물의 냉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는데, 네, 먼저 읽어봅시다. 자, 냉방에 대한 부분 읽고 있죠? 자, 읽었으면 요거를 보시죠. 앞에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라고 하면은 요게 최근에 나왔고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냉방시설 대표적인 게 뭐죠? 에어컨이잖아요. 에어컨은 환기 싫어하고 배기구는 요 기준에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1, 2, 3이 있는데, 배기구는 도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어컨 실외기 도로 가다 보면 과거에는 내 얼굴로 실외기 위치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가면 내 키가 2m는 안 되는데, 과거에는 여기 창문 밑에 실외기가 있었고 여기 횡이 걸어가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편했는데 최근에 한 5년 전, 5년 전, 7, 8년 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실외기 설치하려면은 최소한 사람들 얼굴에 보행자한테 직접 가지 않게 2m 이상으로 설치를 하거나,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 싱싱싱 가도 내 키가 2m는 안 되죠. 상관없거나, 또는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어떻게든지 이제 막게 되겠죠. 뭔가를 담장을 쓰든지 이렇게 막아야 되고, 그래서 막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무슨, 요새 보면 실외기에 끝까지는 철판 같은 걸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갈 수 있게 다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외벽에 요새 에어컨 실외기 못 달게 합니다.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않아도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떨어지는 거를 방지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예 실외기 놓는 장소를 철저하게 만들어서 베란다, 여기는 베란다가 쭉 있으면 일부 실외기 놓을 수 있는데 그릴망을 쫙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내부 쪽에 해버리거나 해서 안전을 철저하게 한다. 그리고 보행자한테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기준은 내 키보다 높은 2m 이상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돌 및 난방 등의 시공, 이런 게 있다. 디테일한 것들이 따로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7.3 승강기에 대해서 별도로 동영상으로 작성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